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열의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0일, 현재 시각은 10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원래라면 컴퓨터가 자꾸 터져가지고, 영상을 좀 이제, 안 찍으려고 하다가, 커뮤니티에도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좀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오류가 나면 계속 재촬영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종목 추천은 저 무료방에서 드리고 있는데, 정보방에서 종목 추천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 홈페이지 채널 메인에 가면, 저 이제 채널 메인에 가면은 영상이 입장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은,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제 종목을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이 브리핑을 드리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공포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됐었던 하루였었거든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패시브 자금들도 이제 또 안전자산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고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상태에서 시장 자체에 외국인들이 요즘에 좀 매동이 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달러가 좀 강달러를 보여주고 있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으로 달러로 들고만 있어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에다가 약달러로 전환이 될 때 국내 투자를 진행을 하면은 오히려 환차익이 더 나는 상황들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달러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들인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볼게요. 삼성전자도 아래꼬리 좀 달아오르면서 얘네들이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확대를 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다른 종목들은 지금 다 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은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사면은 매수 동향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매도 동향으로 표시가 됐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다른 종목들은 다 팔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되겠죠.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됐던 게 오늘 시장에서 좀 충격이 다가왔는데 국채 수익률이 상승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돈이 좀 몰리면서 시장성 요인들로 좀 빠져나간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릴 수 있는 와중에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는 좀 살짝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매도로 바로 전환이 좀 됐습니다. 장막판에. 자, 근데 조금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옵션 1, 2, 3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옵션 1이 신주수권을 좀 더 받기 위해서 21일에 조금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조금 더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신주수권을 더 받고 거래 정지가 풀리면은 재개가 되면은 이제 매수를 했던 거 그대로 좀 덜어내고 살짝 덜어내면서 신주수권만 좀 더 챙기는 거예요. 신주수권을 좀 더 챙겨서 이제 유상자를 조금 더 할지 유상자를 조금 더 안 할지 결정을 하는 게 1인데 옵션 2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냥 뭐 신주수권을 정리를 하는 건데 신주주권을 정리를 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들이 되겠죠. 옵션 3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가지고 있다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1, 2, 3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다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옵션 2에서 권리락 전날에 매수해서 거래 재개가 될 때 팔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 다음에 권리 공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할 것 같아요. 조금 좀 어렵죠. 어려워요.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또 더군다나 또 많은 내용들을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내가 유상증자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시면은 신주수권을 가지고 있을지 정리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주식으로 받든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까 그런 걸 결정을 하면은 권리 공매도를 할까 말까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자, 일단은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감자도 진행을 합니다. 감자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될 거고 그게 21일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거고 거래 제외가 되는 게 27일인가? 지금 봐야 되는데 나는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렇고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그거죠. 국내 시장에는 이미 좀 포화 상태에 이른 전선 업계에서 미국 시장에서 좀 진출을 해가지고 수주를 좀 받아오겠다. 근데 그게 지금 수주 잔고에 봤을 때는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재무 개선을 좀 시킬 수 있는 지금 타이밍에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유동성 장세가 좀 끝나기 막바지에 이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좀 빨리 해가지고 자본 잠식 그런 것들로 해소를 시키고 좀 그 수주도 해가지고 재무 자체를 좀 다시 좀 날개가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인데 날개를 좀 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좀 살짝 실적적인 부분들이 3분기에 좀 적자가 좀 나고 있었고 4분기에 대해서 이 적자가 났던 게 수주 잔고는 빵빵했었거든요. 근데 수주 잔고를 납품했던 것들이 좀 이연이 되면서 좀 밀리면서 3분기로 반영이 됐었고 4분기 실적이 좀 잘 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포인트인데 이제 한 2월쯤 되면 실적 발표를 좀 해주겠죠. 실적 발표를 해줄 때가 아마 거래 정지 기간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10시쯤에 기사가 나왔는데, 국내는 이미 일단은 포화라는 거죠. LS전선이 1등이죠, 일단은. LS전선이 1등인데, LS전선의 글로벌 수주 같은 게 지금 이제 못 받아가지고, 받으려고 하면은, 그 제품을 받을 때까지 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대기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2위가 대한전선인데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대한전선의 수주가 이제 그 LS전선의 수주를 하지 못했던 뭐 기술력을 떠나서 일단은 LS전선에 가지고 있는 점유율 그런 것들이 LS전선의 수주를 좀 못하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수주가 계속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옛날에 인프라를 막 확충을 하고 그럴 때는 전선업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은 대체적으로 좀 경쟁률이 심화가 되면서 투자 금액들 기술적인 기술 개발 그런 투자 금액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술 개발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경쟁이 너무 심해져 버리니까 점유율 파이 싸움 하는 거거든요. 파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압승이 있어야 되고 이제 기술력에서 이제 좀 뛰어나다. 그래도 따라간다. 도망간다 막 하는 것들은 선두 기업들 뭐 그리고 좀 뒤쳐져서 쫓아가는 기업들 뭐 이렇게 또 나타나긴 나름인데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계속 영위를 하고 더 품질 좋은 더 좋은 뭐 효율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뒤에는 쇠퇴기에 들어가면 치킨 싸움이 진행되는 거죠. 치킨 싸움.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외국에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인프라 투자 같은 게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전선이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 따른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한전선 측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전선업의 경기 흐름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인프라 건설 업종이 살아나야 이제 그 수주가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라고 하죠. 그 경기가 확대돼야 인프라 투자가 계획이 집행이 될 수 있고 건설 제조 설비 투자 각종 산업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서 케이블 수요가 살아난다. 최근 국내 미국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이야 근래에 이제 통과가 됐던 인프라 투자법 그게 좀 통과가 됐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들어오겠지 하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긴 해요. 경기 전망이 좀 암울하다라고 해서 이 600대 기업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BSI 이게 뭐냐면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세요? 안 살아날 것 같으세요? 뭐 어려울 것 같으세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이런 걸 조사를 묻는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경기 선행 지표인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제가 이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은 제가 증권업을 하고 있으니까 증권업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100보다 낮으면은 100보다 낮으면은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들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종사자들이 낮으면 경기를 좀 부정적인 기업이 많은데 96.5죠. 96.5면은 국내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를 좀 부정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종사자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이 기업이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정부의 정책 그런 영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참고할 만한 지표 정도는 된다는 거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습니다. 94, 비제조업 99, 좀 낮았다라고 하죠. 일단은 뭐 전선업계 같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 분야가 조금 이제 좀 낮다라고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더군다나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LS 전선도뿐만 아니라 대한전선도 이번에 유상증자로 5천억을 쏟더라고 2천억 원은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 시설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생산 설비 확장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들이다. 지속적으로 해외 산업을 확정을 하고 있고 인력도 점점 늘려나가고 있다. 뭐 그래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는 조금 어려운데 외국인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호반건설로 편입이 됐잖아요. 대한전선이 호반 그룹으로 좀 이제 편입이 됐는데. 자, 호반에서 대한전선을 좀 지원을 해주고, 단기 차입금도 좀 지원을 해주고, 돈을 좀 밀어줬어요. 유상증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뒤에서 이제 뒷배경이 좀 되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데, 지금 9시 55분에 오늘 9시 55분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공정위에서 계열사 신고 누락이 됐다. 호반건설을 제재를 한다라는 걸 좀 착수가 됐다. 근데 이게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영향이 직접적이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간접적인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그룹의 대주주가 조금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인의 총수, 사위, 특수관계인이 보유할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호반건설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게 좀 얼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벌금이라든가 그렇게 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기업 집단의 동의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들을 호반건설이 2018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일 회장의 사위가 당시에 세주주로 있던 세계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대한전선 입장은 아니죠. 근데 그룹의 머리가 조금 이게 흔들려 버리면 정신이 없어 버리면 어 뭐랄까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좀 위축되고 하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안 돌아가는 건 아닌데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제재 수위를 좀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지금 이제 조금 좀 실망스러운 실망 매물 그런 것들은 투자 심리로 좀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유상증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시기에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주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들 보면 유상증자에 따른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을 좀 보이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옵션 1, 2, 3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유상증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추후에 유상증자 이후 그리고 재무가 좀 개선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감자를 하는 것 자체가 자본 잠식을 해소를 시킨다 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무에서 자본 감식이 해소가 되면 일단은 개선된다는 얘기들이고,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금이 일단 들어오는 거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 그리고 수주를 좀 받아가지고 실적들만 좀 견고하게 나타내 준다라고 하고, 매출액 자체 캐파 자체가 좀 늘어버리면은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포인트들은 유상증자 이후에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상증자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는데, 종목 추천은 제 정보방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채널 메인 가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종목들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